이 종목은 대체 왜? 오늘장 특징주를 통해서 시장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7개 종목분들을 꼽아놓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설주들 한번 볼까 합니다. 실적 잘 나왔습니다. GS건설 경우 1분기에도 진짜 실적 잘 나왔고 2분기에도 실적 괜찮았습니다. 근데 주가 한번 보십시오. 9% 넘게 급락하면서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죠. 반면 삼성물산 똑같이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호실적을 반영하면서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GS건설은 오늘 좀 과도하게 좀 밀려나는 그런 측면도 보이네요. 예, 건설주도 봤고요. 2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기록한 대한유화도 점검하겠습니다. 주가 많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네요. 8%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올 2월부터 7월까지 해서 주가 조정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이 있고요. 특화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네요. 25만 500원이고요. 또 실적 잘 나온 업체 있잖아요. SK하이닉스요. 매출 10조 원대, 영업이익 5조 원대, 영업이익률 54%에 육박하는 엄청난 실적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장 초반에는 사실 그렇게 강하지를 않았는데요. 상승폭을 조금 키우네요. 예, 실적 잘 나왔고요. 2%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실적 부진했던 기업도 있죠. 바로 네이버입니다. 3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죠. 그런데 액면 분할하겠다. 그리고 컨텐츠에 6천억 원, 이거 영업이익 줄어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서 투자 과감하게 하겠다. 이런 회사 측의 서명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장중한테 4% 급락하게 됐었는데 상승 반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실적 잘 나온 업체 볼게요.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장중 상승분을 조금 돌려놓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시각 현재도 5% 넘는 급등입니다.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마스크팩, 이 회사의 제품이잖아요. 국내보다 중국 쪽에서의 이 러브콜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제 판매가 잘 잡히고 있고 지난해 사드 이슈로 워낙 수치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실적이 더 잘 나왔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게임주 보겠습니다. 위메이드가 오랜만에 대작을 내놨습니다. 모바일 MMORPG인 이카루스 M을 선보이는데요. 오늘 실시간 검색어 1위 잠깐 찍기도 하더라고요. 많은 소비자들이 또 이렇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던데요. 진짜 그럴까요? 5% 넘는 상승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놓여있는 남북의 철도 점검하겠다. 그리고 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조립시설을 해체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미국의 한 소식통의 보도. 이런 등등의 뉴스들로 인해서 또 남북 경협주들 일제히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시멘트 관련주들 진짜 강하죠. 그리고 그 외에 남북 경협주 테마 조비가 상한가, 남광토건 상한가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추적 들어가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분석 톡톡스타 송병주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죄송해요. 송병주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남북 경협주들 좀 살펴볼까 합니다. 시멘트, 건설, 철도 등등에서요. 진짜 많이 튀어오르더라고요. 네. 2차 랠리가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기대를 걸어봐도 됩니까? 어떤 분석 가능해요, 진짜? 일단 말씀하신 대로 2차 랠리를 우리가 좀 노려봐도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5월 달쯤에 남북 경협주들의 1차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하가 되면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래 했고 지금 한 2달여간 지수 하락과 동시에 지금 남북과의 관계에서 순조롭지만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했을 때도 이 회담에 참석하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남북 경협주들의 모멘텀이 어느 정도 사라지는가 싶었더니 오늘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내 반드시 비핵화의 CVID를 성공시키겠다, 목표를 하겠다라는 발언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실어졌고 그다음 내일 북한이 미국의 유해 송환을 실시를 하겠다고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남북 경협주들의 모멘텀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한 달 내에 바로 종전협정이라든가 비핵화가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트럼프의 이런 강경한 입장과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이 북한의 태도로 봤을 때 좀 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봤을 때는 남북 경협주 실체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뭐 좋아요로 드려도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 좋아요를 드리는데 네. 그중에서 종목 선별을 좀 잘 골라봐야 하셔야겠죠. 되잖아요. 어떤 게 좀 뭐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도 있었고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현대건설이라던가 대아티아이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이 거래량이 많이 발산이 되면서 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이 나중에 우리나라랑 북한이 관계가 개선이 됐을 때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핵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해체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사인 오르비텍이라는 기업을 좀 탑픽 오르비텍? 최선호주로 좀 꼽고 싶습니다. 네, 네. 혹시 지금 차트 보면서 그럼 좀 전략을 구체적으로 챙겨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럼요. 오르비텍 한번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흐름이에요? 오늘 장에서는 한 3%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네네. 지금 이 바닥권에서 이제 한 3배 가까운 상승세를 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다른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100%에서 200%까지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존재하고 현재 과매도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경협주 중에서도 의복 관련주라던가 그다음에 뭐 비핵화, 철도, 건설주 이렇게 업종 순환매에 의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오늘 오르비텍은 뭐 모멘텀이 부족해서 상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업종 순환매에 있어서 앞으로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을 만약에 좀 설정을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1차 저항권인 5,800원까지는 좀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처럼 북한 관련해서 좋은 얘기 나올 때마다 주구장창 다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시장이 이제 나타나질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종목 선별 작업 필요하고 오르비텍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북경협주는 좋아요 의견 찍고요. 이번에는 게임주 한번 볼게요. 위메이드입니다. 신작을 내놨는데요. 이카루스 M, 그러니까 모바일 버전의 이카루스 게임을 내놓게 된 거죠. 네. 뭐 인기가 많은 게임인가요? 전 잘 몰라서요. 저도 사실 이제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 위메이드라는 종목에서 이제 기업에서 개발한 게임을 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카루스라는 게임이 사실 그렇게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게임이 아니다라는 이 후기들을 좀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2015년에 이카루스라는 게임 PC 버전을 출시를 하고 나서 네. 영업이익이 오히려 적자로 전환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출시하겠다라고 하는 이카루스 모바일이 대작이고 2년 동안 준비한 게임이지만 원작인 이카루스의 IP를 활용을 해서 만든 신작인데 시장의 관심도가 그렇게 높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퀘스천 마크를 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 시장과의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 16개월 동안 우리나라 게임사들의 게임이 단 한 건도 판호를 허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한적으로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긴 우리가 아무리 게임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뭐 유행하는 거 진짜 유행한다는 거는 또 이게 들어서 알잖아요. 뭐 배틀그라운드 또 뭐 있어요? 뭐 스타크래프트, 뭐 맞습니다. 리니지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조금은 이거는 진짜 인기 있었나? 라고 이제 질문 드리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시장 관심도가 조금은 낮을 수도 있겠다. 상대적으로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 의견은 어떻게 갈까요? 그러면? 일단 글쎄요를 드리고 싶은데 나빠요가 아니라 글쎄요를 드리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최근에 이제 기관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은 이 신작에 대한 모멘텀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라든가 보험 쪽에서의 수급이 5거래일 정도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않더라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보는 것은 유효하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네네. 글쎄요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위메이드 점검하고요. 이번에는 실적 괜찮았었던 제이준 코스메틱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합니다. 사드 이슈로 지난해에는 진짜 뭐 다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뭐 기저 효과 부분도 있었겠고 국내에서의 판매량도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점검 주세요. 네, 제이준 코스메틱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팩이 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 방금 제가 위메이드 설명드리면서 게임 업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게임 업종과 화장품 업종이 좀 유사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시장에 진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제가 되면서 해외 시장에 대한 매출이 다시 조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이준 코스메틱이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이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 중국의 상위권 선호도에 좀 위치를 하고 있는 마스크팩이다라는 후기들을 좀 많이 봐왔고요. 오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매출액이 100% 이상 또 영업이익이 900% 이상 증가를 해줬다라는 모습들 보여줬었는데 네. 사실 저는 실적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4월 달에 인천에 이제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됐고 거기서 생산을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어요. 이 공장 증설을 한다라고 해서 바로 실적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연말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이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은 좋아요 가도 되는 건가요? 네,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중국인들의 사랑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받는지 저희도 한번 써봐야 되겠어요. 네. 제이준 코스메틱 일단 좋아요 의견 보고 앞으로 기대 겁니다. 이번에는 네이버를 보겠습니다. 네. 3분기 연속 영업이익 감소. 근데 뭐 시장의 반응은 나쁘지가 않네요. 오히려 이제 상승 반전하는 힘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참 지지부진하긴 했어요. 진짜 솔직히요. 근데 그렇죠. 앞으로는 좀 괜찮을까요? 분석해 주십시오. 네, 네이버 일단 오늘 두 가지 소식이 좀 들렸죠. 3분기 연속 실적이 안 좋다. 그다음에 이제 액면 분할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데 액면 분할은 삼성전자를 통해서 많이들 겪으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액면 분할을 하면 주가의 유동성이 높아져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겠구나라는 인식이 컸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네. 때문에 네이버도 아마 그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네이버가 지금 주력으로 매출이 지금 창출되고 있는 채널이 뭐냐면은 온라인 그 광고 플랫폼, 영상 플랫폼을 활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광고 수익과 그다음 네이버 쇼핑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이 포털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쇼핑을 같이 하는 것은 이제 공정거래법에 위배가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 네이버도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실적이 좀 부진한 모습이 있고 실적 성장성에 의한 주가 상승은 좀 어렵다라고 조금 보고 있고 새로운 뭐 신사업, AI라던가 핀테크 이런 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좀 찾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내다볼까요? 좋아요는 일단 빼고 글쎄요 나빠요 중에 굳이 고른다면? 좀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보수로 봐서 나빠요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당분간은 조금은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앞서서 좋아요 의견을 주셨던 것이 남북경협주 네, 그리고 남북경협주랑 또 제이준 코스메틱. 제이준 코스메틱 둘 중에서 내일장 탑픽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느 쪽에 손 들어주시겠어요? 시장 분위기상 남북경협주 그중에서 오르비텍을 보시는 게 전략적일 것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 시장의 분위기가 남북경협주를 더 쏠릴 수 있을까요? 그중에서도 오르비텍 한번 네네.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안신하 앵커 지금 만나러 가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상승 권역에 머물렀는데요. 호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걸러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 시장. 오늘은 상승으로 일제히 대응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2280선 회복을 하면서 코스닥은 760선 거뜬하게 회복하면서 마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오늘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이익 실현 발표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3.12% 기대가 한 몸에 안으며 83,000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덩달아 오르면서 1.52% 강세 흐름입니다. 셀트리온도 무려 7거래일 만에 상승 우위로 전환된 점이 특징이었는데요. 25만 4천원까지 오르면서 오늘 장 마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가였습니다.
7월 26일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EU의 통상마찰 완화에 투자 심리가 녹았습니다. 그로 인해 양시장 반등세가 포착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0.66% 상승하면서 2288의 종가를 형성했고 코스닥은 2%나 뛰어 올랐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다소 우세할 정도로 완화된 투자 심리도 함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1,000억 원 넘는 순매수를 유지하면서 오늘 시장을 상승 우위로 이끌었고 외국인도 덩달아 샀습니다. 하지만 연일 개인이 팔고 있는 점이 특징이네요. 코스닥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이 됐죠. 외국인 504억 원, 기관 674억 원 순매수 우위였고요. 코스피처럼 외국인이 장중 사자로 더 전환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1,0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로 포착이 됩니다. 자,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형주의 실적 발표는 이어졌습니다. 아모레퍼시픽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2분기 실적이 지난해 사드 사태 기저 효과로 크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해외 부분의 실적이 매우 이렇게 높아졌는데요. 그렇지만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 2분기 실적을 내놨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4%나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26만 7,500원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의 실적 발표도 있었죠. 올 상반기 부진한 실적을 내놨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이 무려 37.1% 뒷걸음질 쳤다고 했는데요. 실망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0.38% 약보합으로 13만 원 선에 오늘장을 마감했습니다. 마감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